신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무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찍기 위해 이렇게 두 명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직원 채용 관련해서 한 대표님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신철 세무사님. 저는 안산공단에서 금연 관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대표입니다. 여러모로 직원 채용이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채용 조건, 비자, 거주 문제 등은 제가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 측면이 참 누구한테 물어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한 세무사님께 관련하여 간단히 여쭤봅니다. 질문은 총 2개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외국인 직원을 채용 시에 세무적인 주안점이나 포인트가 있을까요? 회사 대표 입장에서 외국인 지역 직원 채용 시에 세무적으로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 등 말이죠.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수도권이나 이 지방에 위치한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외국인 직원이 꼭 필요하겠죠. 그렇죠. 많이 네. 현재도 쓰고 계시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무적으로 알아야 될 포인트가 뭐 좀 있을까요? 뭐 사실 그 불법 체류자, 뭐 그 외에 뭐 취업 비자, 네. 뭐 이런 분들이랑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네. 뭐 다른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세법에서는 외국인, 내국인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네.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즉 국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세법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느냐, 외국에 살고 있느냐,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따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하나 사례를 들어드리면은 뭐 요즘 막그 외국인 방송인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파비앙 씨가 좀 유명하시죠. 네. 그 파비앙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은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속 비자를 갱신하면서. 그래서 세법에서는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르면서 주소 혹은 거소가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183일이면 6개월이 좀 넘는. 그렇죠. 절반 정도. 네네요. 네. 그 정도를 국내에 머무른다면 거주자로 하는 거죠. 네. 그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네.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다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네.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번 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비앙 씨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번 돈과 프랑스 그 외의 나라에서 번 돈 모두를 합산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이 질문을 주신 우리 구독자 대표님께서 외국인을 채용을 했어요. 네, 국적은 상관없다고 하셨으니까 1년 비자, 워킹 비자를 가지고 채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183일 이상을 일하고 1년을 채웠으면 그거에 대한 소득을 이제 거주자로서 그렇죠. 세금으로 과세를 한다. 그렇죠. 예. 혹시라도 1년 비자를 받고 와서 일하고 있는데 좀 일이 안 맞아서 중간에 한 2, 3개월만 하고 가버렸다. 다시 외국으로. 이랬을 때는 비거주자로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1년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2달만 살고 일하고 갔다면은 이 사람은 거주자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거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확인을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이건 이제 외국인 내국인의 차이인데, 네.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네. 우리나라 세법은 그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부터 45%의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9%의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율이 다르다죠. 네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선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사실 뭐 세무상으로는 뭐 문제가 될 것들은 없는데, 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것들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노무사님들하고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예, 외국인 직원을 채용 후에 언어도 문제고 혹시나 실력이나 업무 능력이 기대보다 이하일 때 좀 고민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나 해고했을 때 세무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어요. 이건 좀 방금 말씀하신 노무사분들도 전문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렇죠. 세무사님이 보기에 좀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게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은데 해고를 할 때는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 네.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라면 뭐 해고 예고 수당이나 이런 의무가 없기는 해요. 근데 만약 5인이 넘어가는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 해고는 한 달 전? 그렇죠. 네. 한 달 전에 네. 최소한 해줘야 되는데 뭐 그거 외에는 세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라면 똑같이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외국인이라서 세법상 뭔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이런 부분 그런 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정산할 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생기긴 해요. 네. 이제 뭐 연말정산 저희는 부모님이 국내에 머무르고 내국인이니까 네.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을 하고 하긴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멀리 계시고 하다 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거 추가로 첨부해야 될 서류 행정상의 법률 그렇죠. 그런 게 네.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연말정산할 때는 좀 꼼꼼하게 따져서 다퉈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정리해보자면 외국인, 내국인의 구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세법상으로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살았냐, 예, 거주자, 비거주자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세무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되셨길 바라요. 구독자님, 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했고요.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